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제 자산시장이 올해 개묘년 들어서 이제 첫 개장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해외 쪽에. 전체적인 시황은 거의 보합, 내지는 소폭 하락, 이런 수준이었는데, 골드 실버는 등락이 좀 심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시장은 상당히 선방했고 상황은 좋았다, 시황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어떻게 봐보면 그동안의 흐름상에서 봐보면 상당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이제 시황이 펼쳐졌는데, 결과적으로 유역장에서 조금 또 조정받아서 하락했다가 유익장 끝물에 반등을 했는데, 골드는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고 실버는 보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점검해보고 어제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1845불 07센트, 1g당 59불 32센트, 1kg당 59,320불 33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4,500원, 내가 팔 때가 28만 9,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613만 2천원, 8,613만 2천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지금 이제 1트로이 온스당 24불 09센트 24불 09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30원, 내가 팔 때가 3,31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9만 4천원, 119만 4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중간에 등락은 상당히 심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50불 때까지, 49불 때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유역장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1830불 때 어제 아침에 스타트한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해서 1845불. 실버는 결은 비슷하지만 실버는 조금 틀립니다. 유역장에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반등을 못했고, 아시아장에서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실버 같은 경우도 어제 24불 거의 50센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진 그런 이제 과정들입니다.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 근데 어제 유역장에서 왜 이렇게 빠졌느냐?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어제 유역장에서 달러가 반등을 했습니다.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 증시는 첫날부터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첫날부터 하락을 한 이유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금 올해 경기가 둔화된다, 그런 어떤 부분이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자체가 어제는 거의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 분위기로 스타트를 한 부분이 상당히 올해의 미국 자산 시장을 대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좀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어제 미 증시는 하락을 했고, 달러는 어제 저녁에 유역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달러가 104.265,
상당히 최근 들어서 또 103포인트 초입에 있다가 104포인트까지 어제 뛰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어제보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가 3.879인데 3.754 뭐 0.12 정도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어제 뉴욕장의 그 시장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달러가 상승했을 때 떨어졌다가 국채가 떨어지니까 다시 반등해가 올라오는 이제 그런 그림이 어제 골드 시장에는 뭐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장에서 달러가 상승하면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채권이 서서히 떨어지니까 다시 반등을 해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어제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276원, 어제가 1275원인데 1은 올랐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가 16,688불인데 오늘 16,723불. 어제 비트코인이 한번 조정을 또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반등을 했는데, 코인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조금 작년 리스크들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조금 비트코인을 그러는데 알트코인 쪽에는 이드나 나머지 코인들은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1226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자산 시장은 약간의 그 보합장, 거의 뭐 내지는 하락 이런 어떤 분위기로 갔는데, 코인 그 골드 실버는 골드는 상승을 했고 어제 아침 비교해 보면 실버는 거의 보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실버는 어쨌든 선방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S&P가 올해 마이너스 2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뉴스위크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올해는 거의 뭐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어제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대형 은행 70%가 침체로 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제 첫날 골드 그 미 증시도 하락장 분위기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P가 20% 정도 하락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다. 작년에 뭐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왔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하락을 했으니까 올해도 추가로 20% 하락한다면 뭐 작년 초입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가 빠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 지금 올해 작년에 자산 시장도 안 닿았는데 올해까지 이제 그게 연장되는 뭐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증시도 상당히 움츠리 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의 빅테크 그룹 뭐 애플이니 뭐 이런 쪽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쪽의 그 빅테크 주 그룹으로 봐보면 감원 속도가 팬데믹 왔을 때보다 오히려 빠르게 지금 감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기업 차원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이런 기업들이 선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첫날 그 빅테크 중에 애플, 테슬라 이런 쪽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첫날 5, 6%까지 하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수요도나 이런 어떤 그 예상이 나오면서 시총 약 2조 달러가 날아가 버렸죠. 그 정도로 어제 첫날 상당히 미 증시는 쇼크 수준의 일단 빅테크 주 위주로 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물론 장 후반에 조금 회복은 했지만 어쨌든 어제 미 증시가 보여준 것은 올해 자산시장 특히 미 증시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제 뉴스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의외로 러시아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으니까요.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하루에 최대 사상자가 났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지금 이제, 훈련소죠. 훈련소 내지는 주둔지, 거기를 하마스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당한 건물이 훈련소 내지는 주둔지에 거기가 막사였다는 거죠. 예, 거기가 이제 주거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67명 바로 나왔죠. 67명에 사상자가 약 합하면 거의 7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66명 죽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거의 7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루 개전한 이후에 전쟁을 치른 이후에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부 전선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상당히 이 우크라이나에서 총 공격을 이제 실시를 해서 그에 대한 전과들이 이제 계속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기는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어제 러시아도 보도를 했고 우크라이나도 보도를 한 그 훈련소 주둔지 막사 거기가 공격을 받으면서 큰 인명 피해가 났다. 그래서 일단 하마스라는 이 미사일 자체가 상당히 지금 킬 체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실질적으로 공격은 미사일 공격밖에 거의 없을 정도로 미사일도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날 잡아가지고 7, 80발에서 100발 정도로 쏘고 또 이따가 쏘고 있는 어떤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 대다수의 이제 여론이고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대량 총 공격을 지금 실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인명 피해가 안 나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외적인 여건 골드 실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골드 실버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상 인명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지금 연초고 연말 지나서 연초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산타 넬리는 오다가 산타 썰매가 타이어 빵꾸 나가지고 못 왔다는 이야기 우스갯소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연초에 뭔가 어떤 랠리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물 건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도 올해는 우리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상황들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응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100포인트 쪽 밑으로 간다면 달러 인덱스가 골드 실버는 거기에 따른 반대 급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골드 실버 시장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잘
그 부분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면 그런 상황들이 그때그때 보여지고 그런 어떤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올해 2023년 개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골드 실버의 옛날에 뭐 내가 저렴할 때 사놨다가 이제 한 4, 5년 뒤에 고점 올라가면 팔겠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고점이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할 때 최대한 수익 실현하고 또 대기했다가 저점이 왔을 때 다시 매수를 잡고 또 올라가고 이런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한 해다. 올해는 또 1, 4분기 지나고 난 이후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고금리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그런 이제 내용이 된다면 또 골드는 나름대로 기회가 있습니다. 해지의 작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포착을 하고 그때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골드 실버 시황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보합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1월 4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